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일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24포인트, 0.39% 하락한 2080.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658.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노이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주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밤사이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이행 법안이 의회에서 첫 표결은 타결이 되기는 했지만 이후 나온 이 패스트 법안은 제동이 걸리면서 입법이 중단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기를 한 후에 조기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 시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잘 나가던 반도체주들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갑자기 날아든 악재 소식으로 대북주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이오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은요.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2080선 간신히 지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주에 대한 실적 우려감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고요. IT-투톱,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는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오늘 뭐 코스닥 대비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해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은 강세 약세를 따지기보다는 좀 이제 추세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오늘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200일선에 대한 요 돌파 여부입니다. 여기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제대로 된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실한 호재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가장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금리나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호재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는 좀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이제 관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요 이제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업종이 상승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여겨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바이오젠이 장 초반에 40% 60%인가요? 급등하면서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26% 정도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신라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게 올라갈 시기가 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이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을 하면서 실제로 제약바이오를 급등을 시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흐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강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1월, 12월 연말쯤 돼야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아직 우리는 10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를 지금 이슈로 받기에 너무 빠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급등한 이유 바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유비무한.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우린 지금 상황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국의 결론은 2020년 총선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에 대한 실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 시장 상황을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경제 상황,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게끔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이슈를 받아서 급등이 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HLB라든가 신라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약바이오 랠리 시장이 시작됐다 그러면 대부분 뭐냐? 한 종목이 급등할 때 대부분 40%, 50%, 60%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은 돌아가면서 20, 30%씩만 가고 대장인 신라젠과 HLB, 헬릭스미스만 50%, 100%, 200%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일부러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만 꼴을 올려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얘기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의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부터 하던 얘기 있습니다. 바로 상승 쐐기형이죠. 점점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고점도 계속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저점도 올려주고 정고점도 계속 돌파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으로 계속 우상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상승 쐐기형이란 바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상승 쐐기형은 하락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쐐기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게 맞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중장기적인 제약바이오 대응이 아니라 단기적인 제약바이오, 바로 총선을 앞두고 시장 부양,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제약바이오 상승세를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뛰면은 20%, 30%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네이처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0% 꽉꽉 채우면서 9,49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10월 초에 10월 7일이었죠. 15%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준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네네.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한 것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재료가 하나 떴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슈 하나 떴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네이처셀을 통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제약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총 하위 종목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테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업종이 올라가면서 업종 내 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가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주도 뭐 명문제약, 고려제약, 뭐 시트리, 아이큐 이런 종목도 급등했죠. 그리고 오늘 뭐 줄기세포 관련주 요 네이처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등등 뭐 파미셀이라든지 세온셀로텍 이런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대바닥 횡보를 그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보시면 충분히 테마의 순환매에서 오히려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뭐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0일선에 대한 요 이제 돌파 여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시세를 보이면요. 200일선 돌파 나오면서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제약 바이오만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총 하위 종목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재료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셔가지고 수익 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신라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문을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19,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8월 초였나요? 그때 임상 중단 권고를 받고 하한가를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네, 정도 딱 하한가 맞고.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그렇죠. 그렇게 뚝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10월에 들어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도 강하게 쭉 쏘아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역시나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사실상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슈였던 이슈는 바이오젠이 이번에 임상 3상에 실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건데 중요한 게 신라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대략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짜리가 주가 급등세가 거의 지금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HLB는 10배 뛰었죠. 신라젠 2배 뛰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실제 HLB 생명과학도 급등 랠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른 시가총액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 20% 뛰고 죽어버리고요. 30% 뛰고 죽어버리고요. 급등 랠리가 못 나와주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만 상승세 시키면서 시장 우상시키고요. 그 와중에 운이 좋게 바이오젠 임상 3상이라든가 이슈가 떴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형 이슈가 계속 있으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일 이슈 뭐 있습니까? 바로 HLB가 실제 미국의 식약청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요. 지금까지 뭐 임상이 어찌 됐든 간에 미국 FDA 임상 신청 또는 FDA 임상 허가만 받으면은 결국에는 거기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또는 유럽 이 해외의 이 식약처들보다는 미국의 FDA가 훨씬 더 빡세고 좀 더 이 실제 규격 또는 이 규제 자체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FDA만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 약에 대한 신뢰성과 그 약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량이라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슈 본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신라젠이 지금 거의 100% 이상 급등 나와줬죠. 거기에 이어서 HLB 거의 2배, 3배, 4배, 10배 뛰었죠.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한가 한번 올릴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삼보 모터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는 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더니 이내 파란불로 전환이 되면서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3.51% 하락하면서 5,77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현대기아차가 주인을 닮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만들 건데 여기에 공급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매수하는 날이니까 음봉이 더욱더 반갑고요. 더욱더 하락폭이 키웠으니까 사실 매수가가 6,040원으로 잡히긴 하지만 가장 낮게 잡으면 5,770원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욱더 가져가면 더욱더 큰 수익률 얻어갈 수 있겠죠? 네, 삼성모터스는 얘기했던 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실질적인 기술에 들어가는 부품에 관련된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제가 음봉의 매수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뭐 매수는 정말 어렵지 않게 누구나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모터스 매수가 됐다면은 그대로 목표가 손절가 들고 가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끝까지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매수일은 9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0.97% 하락하면서 1,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내리 빠지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나 했는데 또요.
또 네네. 빠지고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사실상 오늘 제로2세븐을 AS 종목으로 가져온 것은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홀딩 사인을 드리기 위해서 오.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실제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유아 정책 그리고 이제 저출산 정책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충분히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상당히 지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손절가가 만 네.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만 원을 좀 터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줘가지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손절가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한 손절가를 한 9,500원 이 9,500원. 라인대까지도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손절 전략보다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온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10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볼까요? 오늘은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2.82% 상승하면서 1,4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좀 상승세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화장품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엮어서 또 바이오 섹터도 잘 나가니까 이 종목도 기대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온 하면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네. 줄기세포 관련된 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등등 많은 복합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로 10% 갈 거, 두 가지, 세 가지 엮이면 20%, 30%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강한 급등세 한번 나와줬어요. 자, 바닥에서부터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가 무려 2방이나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 없는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이 종목 충분히 이제 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월봉상에 매우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다면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본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오늘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 네네. 굉장히 중시하시는데 네네. 이번에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네. 협약을 맺었네요. 네네. 글로벌 바이오 기업도 중요하지만 저기 앞에 이제 23조 규모의 23조. 네, 23조 규모 매출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히든스타에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20%, 30%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드렸다 자부하는데 대부분 종목들은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소형주들, 특히 중소형주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이 대기업 협력 모멘텀 꼭 봐야 되고, 특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글로벌 이 바이오 기업과 협력을 맺는 게요. 상당히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차트를 보면요. 한미약품의 경우에 2015년도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기업과 좀 협약을 맺으면서 거의 뭐 1000% 가량의 대시세를 좀 이제 발생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좀 이제 좋은 흐름, 100%, 200%의 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자, 한올 바이오 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술 이자를 체결하면서 그리고 이제 쭉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300% 가량 시세 나왔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 올라가고 이 시총 상위 종목들로 쏠렸던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당연히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힌트 드린 것은 23조 규모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협력 모멘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고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CTC를 활용해서 네. 액체 생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액체 생체 검사?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줄여가지고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요즘에 이제 뭐 암에 걸린 것도 있지만 암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암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암을 발견할 때는 원래 조직 검사라는 것을 하죠. 수술해가지고 이제 몸을 째서 그 안에 있는 조직을 떼서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한정된 검사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이제 혈액만 뽑아가지고도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전 세계 유일로 CTC 활용해서 이제 액체 생검을 플랫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과 좀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이제 고객사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좀 모멘텀이 큰 회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노믹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뭐 500% 이상의 시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암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진단 관련된 이슈로 거의 뭐 500%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팜스웰 바이오도 있습니다. 팜스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거의 뭐 100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신규 상장 또 종목입니다. 그냥 네.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강하고. 네, 또 강하고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제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힌트를 거의 다 드렸어요. CTC 활용 이제 액체 생검 플랫폼 서비스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번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 네. 보니까 오늘 머리 하셨나 봐요. 아, 네, 빠마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빠마 원조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요거 액체 생검 알고 계셨어요? 네, 액체 생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포 채집기라고 합니다. 채집을 해서 역시. 거기를 진단을 하는 건데 실제 이번에 이 28조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이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업이 제가 이 최근에 아는 거는 하나 기업밖에 없거든요. 전 진단을 하길래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랩지노믹스 아니면 사이토젠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같이 계약한 기업은 실제로 사이토젠밖에 없거든요. 실제 이 뭐 서머피셔 뭐 어쩌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름을 기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실제로 28조 규모의 뭐 매출을 자랑하고 실제로 이슈가 있는 기업이 이 서머피셔 그 사이언틱인가 하는 이 해외의 이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그 기업과 함께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CTC 이 기술을 같이 개발한 기업이 사이토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젠이 검출을 한 거를 그 검출한 거를 개발한 기업이 해외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개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 눌림목이 나와준 상태, 실질적으로 이 도지형 캔들이란 실질적으로 이 잠깐 쉬어가는 급등 바로 직전의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최근에 하는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공동 개발한 기업은 아마 사이토젠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젠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 진짜요? 10월에만 두 번이나 상한가를요? 그럼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상한가를 가느냐, 아니면 아, 저점에서 상한가를 힌트, 가느냐. 힌트. 네, 그렇죠. 아. 고점에서의 상한가는 이제 뭐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저점에서의 상한가는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인간 세상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 세상 마찬가지 물리학 법칙을 보면요. 강한 힘이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거래량과 강한 급등이 나오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바로 이제 10월 달에만 두 번의 상한가 나온 그런 가장 이 10월 달에 강력한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HLB나 신라젠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상한가 한번 가고 또는 급등이나 상한가 한번 가고 그리고 한번 쉬었다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한번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몸통 안으로 음봉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의 30% 이상의 요 급등 시사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NX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자, 한번 장대 양봉 하나 놔주고요. 그 다음에 몸통 안으로 음봉이 하나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바로 20%의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코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샘코도 단기 급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냐? 장대 양봉이 하나 놔주고요. 그 다음에 몸통 안으로 음봉이 나와주고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이런 종목들과 가장 비슷하고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이 급등주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있기 마련이고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들은 다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힌트는 10월 달에만 이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근데 보면 제가 오늘 세 가지 힌트 드렸는데 좀 너무 쉽지 않나 좀 이렇게 쉬울까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눈치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토젠 차트요. 혹시 10월에 두 번의 상한가 기록했나요? 아까는 이제 사이토젠에 대해서 한번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확신을 이번에는 확신이요? 좀 심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상한가 두 번을 갔어요. 초에 한 번, 그 다음에 어제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한가 한 번 뛰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자에서 상한가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만 두 번 상한가의 사이토젠이고요. 글로벌 제약사 28조 규모의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업도 사이토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사이토젠의 확률이 99.8%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들 지금 사이토젠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이토젠, 빠마 잘 나왔네요, 암행어사님 하면서 사이토젠입니다 라고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필룩스도 와 있네요. 힌트를 다 주셨네요. 사이토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저 뽑아주세요. 사이토젠 화이팅 이런 메시지도 오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사이토젠 아닐까요?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 KC 코트렐 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이토젠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 맞아요? 어떤 것만요? 요거. 사이토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토젠일지 아닐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지금 불안하신데요? 저는 원래 개인 감정 얼굴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네. 혹시 모르죠. 반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지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히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HLB 생명과학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뒤따라 갈 거다? 그렇죠. HLB 생명과학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급등 랠리가 나오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HLB만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HLB를 먼저 볼게요. HLB가 실질적으로 악재를 받고 주가가 2연 하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주다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거의 뭐 정말 본다 한다면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HLB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가 20만 원을 찍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세가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까지도 저점 대비해서 얼마 대략 40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유를 본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HLB가 엘리바와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엘리바와 인수합병에 대해서 의결을 안건을 완전히 제출을 하면서 일단 인수합병을 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일자입니다. 24일에 미국의 식약처 FDA와 함께 이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미팅을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HLB의 임상이 좀 안 좋지 않겠는가 싶었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 판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FDA까지 진출하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400%, 100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여기에 핵심은 시장에 대한 부양이고 거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은 항암 관련주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암 관련된 기업, 신라젠도 항암제 기업이죠. 헬릭스미스, 그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도 항암제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뛰고 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저점에 동성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따라서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암제 관련 종목들만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치매 관련주도 단기 급등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심은 항암이고 시장 부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보다 항암제 중에서도 보다 가장 기술력이 좋은 항암제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NK세포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라고 하셨어요. 또 잘 몰라요. 뭐예요? 네. 근데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NK세포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곳은 많은데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20조 규모의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항암제라는 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화학 항암제가 있고요.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발전된 항암제, 실제로 표적 항암제는 약으로 암을 죽인다 한다면은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백혈구라든가 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을 제거하는 게 면역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발전되고 가장 신기술인 항암제라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도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T세포가 있고요, B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암제가 T세포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T세포로 쓰는데 왜 그러냐? T세포라는 건 대량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도 그만큼 비싸지 않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배양할 수 있으니까 암 치료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 T세포 면역 항암제가 암을 막 죽이려고 하면은 PD-1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암이 숨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면역 항암제가 들어와도 PD-1의 물질을 통해서 암은 숨는 거예요. 그럼 이 숨은 암은 그대로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하고 숨어 있다가 없어진 척 하다가 다시 재발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숨어 있는 암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뭐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 NK세포 면역 항암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NK세포 면역 항암제는 이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잡아서 암세포를 괴멸하고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량 배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T세포는 대량 배양 되지만 NK세포 대량 배양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하더라도 이 기술력이 있더라도 판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NK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NK세포 대량 증폭 시스템을 개발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이슈로서 아마 거의 세계 최초로 NK세포를 증폭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항암 이슈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암을 빠르고 좀 손쉽고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암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는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거를 쉽고 되게 재밌게 네.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일단은 뭔가 이렇게 항암제를 하는데 그게 숨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찾아내가지고 네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사실 좀 이제 감이 안 잡혔는데 좀 이제 두 번째 좀 이제 힌트로 오니까 좀 이제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사실상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면 2017년도 그때 이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 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 하면 첫 번째 이제 메디포스트가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 줄기세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한번 단기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 이제 추세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자 뭐 파미셀이라든지 세온셀로텍 그리고 이제 뭐 네이처셀 그런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이런 한번 급락 이후에 박스권 그리다가 갑자기 툭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락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계속 우상향시키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NK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면 이 두 종목 정도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 알겠어요. 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힌트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창투사가 투자한 바이오 종목이죠?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핵심을 찍으셨는데 그쵸?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시정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년까지 했을 때 이번 연도가 3조 규모인데 내년까지 4조 규모의 벤처 사업 규모를 만들겠다고 이슈 나와줬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NK세포 대량 증폭 시스템을 만들어서 NK세포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사에 투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제약바이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 직접 만드는 이슈가 좋은 거지 지분을 투자한 게 이슈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상승세가 꾸준히 나와줬고 실제 이 제외하다 필룩스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필룩스란 기업 보시면은 주가가 그 당시 제약바이오 이슈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면은 거의 뭐 900%, 거의 뭐 엄청난 상승세가 만들어졌어요. 2,500원짜리가 뭐 27,000원, 3만 원까지 올라가는 필룩스 이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냐? 필룩스는 조명을 만든 기업이에요. 근데 조명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1000%씩이나 올라갈 일이 있을까? 바로 아시겠지만 이 실질적인 바이오진이라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이슈를 받고 1000% 이상 급등날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과거에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실제 얼마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갔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해외 이 제약사에 대한 투자 이슈들 거기에 더불어서 주가가 100% 거의 80, 90% 이상 급등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룩스 뭐 1000% 급등세 아니면 바이넥스 100%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100%, 200%씩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 직접 제약바이오 기업, 직접 실제 약을 만들거나 실제 임상을 받거나 실제 이 항암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100%씩 200%씩 터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업도요. 지금 NK세포 증폭 시스템은 직접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엮여서 주가 급등세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면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필룩스 1000%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HLB 이후로 필룩스와 같이 투자를 해서 1000% 급등 랠리 나온 제약바이오가 없거든요. 아마 이번 기업이 제2의 필룩스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가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파미셀,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맨 처음에 와 있고요. 컴퍼니 K도 와 있네요. 녹십자 랩셀 그리고 아주 IB 투자입니다. 이러면서 보내주셨고 녹십자 랩셀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지금 사이코토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오고 있고요. 그 위에 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청순하고 예쁜 앵커님 오늘처럼 머리에 액세서리 하지 마세요. 세련되고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요 안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제 헤어 요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항상 이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종목 한번 찾아보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사이토젠. 그러니까요. 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 처음에. 사이토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이토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가격 네.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CTC 기반 좀 이제 대기업 모멘텀 협력 모멘텀 붙은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좀 이제 또 쉬어가는 요 도지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급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3,000원 라인대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에 대한 것을 좀 이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13,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 못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요 13,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11,000원 라인대 이 구간 잘 보면서 시초가 한번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사이토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메시지가 우리는 원조빠만 하면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다 라고 외쳐주셨거든요. 원조잖아요. 우리에게 수익률을 많이 주시는 전문가분, 어떤 종목인지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사실 히든스탁에서 제가 실제로 제약바이오 이 연초부터 해서 공개를 맞아요. 해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실제 파맵신이라든가 조코모 50%, 60%씩 급등세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의 제약바이오 중심은 항암이다. 항암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뭐라 했어요? 20조 규모의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대량 배양이 거의 힘든 NK세포에 대한 면역항암제를 이번 대량 증폭 시스템을 개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20조 규모의 면역항암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을 만한 기술력인데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조명 기업이 1000% 급등이 나와줬고요. 바이넥스도 해외 제약사에 투자하면서 100%씩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제2의 지금 HLB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지금 이 NK세포 면역항암제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투자한 이 기업이 바로 지금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금까지 살짝 지지부진한 종목들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여러분들 계좌를 한 번에 띄울 수 있을 만한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그 종목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네.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매일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닥권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선침에 잘하시면요. 충분히 20% 30% 단기 급등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중심적인 부분을 잃지 마라. 지금 뭐 이 테마 저 테마 따라다니지 마시고 중심 테마에 꼭 집중이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종목을 저점에서 잡기보다는 항상 눌림목, 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 고점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 중심이요. 어디서 세워주실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필요하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좋은 종목이 상한가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20조 규모 면역항암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NK세포 면역항암제 대량 증폭 시스템을 개발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업에 투자한 이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공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필룩스 1000% 이 제2의 필룩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늘 오후 9시 방송 끝나자마자 마르스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 여러분들 계좌를 화끈하게 만들어주신 종목입니다.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